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장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정치료에 관한 영상입니다. 교정치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어를 유지한 채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팔다리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정치료의 목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자세하게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운동을 함에 있어서 해부학적 진단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진단, 즉 어디가 질병이 있다든지 어디에 손상이 있다든지 그거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중요한데요. 이를 이제 기능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반복된 동작이라든지 잘못된 자세로 계속 있을 경우에 우리 몸에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럼 우리 몸이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이제 보상 작용이 나타나서 어떤 이런 신경계 조절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기능 이상, 디스펑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디스펑션은 다시 질환을 유발시키고 여기서 계속 악순환을 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정 운동은 이런 어떤 디스펑션, 기능 이상을 찾아서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교정 운동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동성, 잘 움직이는 능력하고 안정성, 잘 버티는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레이쿡은 모빌리티 대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일단 스테빌리티 운동보다 일단 스트레칭 같은 모빌리티 운동을 먼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들을 보면 어떤 특정 관절은 모빌리티에 더 특화된 관절이 있고, 스테빌리티, 안정성에 더 특화된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들을 특징적으로 발은 안정성, 발목은 가동성, 무릎은 안정성, 고관절은 가동성, 요추부는 안정성, 등 쪽은 가동성이 필요하게 되고요. 견갑대는 안정성, 어깨 관절 자체는 가동성, 팔꿈치는 안정성, 손목은 가동성, 손은 안정성, 이런 형태로 관절이 하나씩 건너뛸 때마다 안정성, 가동성을 이제 순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부 경추는 이제 안정성, 그 다음에 상부 경추는 가동성을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인트 바이 조인트라고도 하고요. 관절별 상호 의존, 레저널 인터 디펜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아시모라는 이 로봇을 보면은, 예전 모델은 이렇게 발목 관절을 보시면 앞쪽도 지지하는 구조가 있고 뒤쪽도 지지하는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관절을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힘은 센데 어떤 그 균형을 잘 못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로봇 모델을 보면, 발목을 보면 한쪽에 대해서만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냥 두면은 발목이 이렇게 굽혀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쪽에서 주로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앞쪽 뒤쪽에서 계속 균형을 잡았어야 되는데, 최신 이제 아시모 모델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가동성 역할을 해주고 다른 한쪽에서 이걸 잡아준 안정성 역할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조절이 잘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약간 이런 형태로 안정성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가동성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이 서로가 이제 연결되어서 서로 이제 의존적으로, 서로 보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관절별 상하 의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별 상호 의존을 예를 하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허리는 이제 안정성을 담당하는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허리의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허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허리에 부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허리의 안정성이 부족한 부분에 이제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허리가 부상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는 어떤 등이나 이제 고관절들은 이제 가동성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곳에 가동성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저희가 움직일 때 어딘가는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럼 허리가 대신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허리가 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데드리프트나 어떤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등의 가동성이나 어떤 고관절의 가동성이 충분해야지 허리의 움직임이 적게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 이곳에 과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허리가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허리에 부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 떨어져서도 디스크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가동성이 떨어져서도 디스크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기능 이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지 바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흉추와 고관절의 가동성이 떨어지면 이제 허리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인류들은 등이 굉장히 부정하게 가동성이 떨어지고 고관절도 이렇게 힙힌지 고관절 경첩이 잘 안 돼서 허리에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도 여성분을 보면은 등에 가동성도 엄청 좋고 고관절도 힙힌지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러면 허리 움직임이 굉장히 적게 움직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부상 위험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허리 안정성을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서 말하게 되는데요. 코어는 뭐 허리, 복근뿐만 아니라 횡격막, 그다음에 골반처, 그다음에 허리 주변의 기립근이나 이제 뭐 다혈근 같은 그런 기립근, 네, 복근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어의 기능은 허리를 안정성하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안정성이 필요한 이유는 또한 힘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있는데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코어가 이렇게 단단하게 버텨줘야지 저희가 팔, 다리를 잘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달리기 같은 경우에 이제 100m를 달리기 하는 사람이 처음에 출발 지점에 뛰었을 때 허리 코어가 이제 버텨주질 못한다 그러면 이게 허리가 무너지면서 힘이 잘 전달이 되질 않겠죠. 그러면 100m를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코어 근육은 팔, 다리에 서로 이제 연결해서 힘을 전달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스트렝스, 스테빌리티는 같은 얘기일까요? 스트렝스는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스테빌리티는 이제 안정성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데, 힘은 움직이는 능력이죠. 하지만 안정성은 오히려 안 움직이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어떤 힘이라기보다는 버티는 안정성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그 안정성은 이제 정적으로 이제 스티프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유연하지만 덜 움직이는 다이나믹 스테빌리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중력에 대해서 완전히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근육들이 이걸 대해서 이렇게 당겨서 버티고 있는 이제 이런 거 나중에 설명드리면 이제 신장성 수축 통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근육들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버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들은 어떻게 보면 복근은 우리가 배 안쪽에서 허리를 굽히는 근육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근육들은 허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앞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등 근육들은 허리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다혈근 같은 이제 회전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회전을 될 때 너무 많이 회전되지 않도록 버티는 오히려 어떤 이런 안정성, 버티는 구조의 역할을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막대기를 이렇게 든다고 봤을 때 처음에 막대기를 들 때는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일단 들어놓고 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운반 같은 거 할 때 머리 위에다 이렇게 무거운 거 올려놓고 운반을 하시는데 처음에 올릴 때는 굉장히 힘들죠. 이때는 굉장히 큰 근육을 사용해서 올려야 되지만 그 이후에 한번 올라간 다음에는 허리나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넘어지지 않게만 조절만 해줘도 쓰러지진 않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이 이제 중력이 돼서 이렇게 설 때는 아주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육을 이렇게 조일 필요 없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근육 이제 복근 같은 경우에 복근이 우리가 이제 굴곡근이라고 하지만 이건 오히려 굴곡근이라기보다는 뒤로 젖혀지지 않게 신전이 되지 않도록 버티는 안티 익스텐서로 어떻게 보면은 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식스팩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맨몸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기능적이지 않고
이제 뒤로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버티는 이런 이제 신장성 수축의 운동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